자, 사전 과제로 선생님이 나비의 심액을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심액 그려보면서 궁금했죠? 그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산제비나비의 심액을 선생님이 띄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액이란 무엇이냐? 우선 날개에 있는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개 한 쌍, 뒷날개 한 쌍, 총 2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에서 바깥쪽으로, 자, 기부가 뭐냐면 생물학에서 어떤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날개가 몸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죠? 여기서, 자, 모니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쭉 부채살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자, 기부에서부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액 안에는 신경이 있어서 날개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심액은 다른 조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 같은 속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방울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이란다? 중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연맥, 아전연맥, 경맥, 중맥, 주맥, 둔맥과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선생님과 함께 심액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렸던 것은 나비 중에서도 배추흰나비가 속한 흰나비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이 준비한 단서를 가지고 흰나비무리의 심액은 어떤지 선생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가 있죠? 자, 함께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단서를 말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실입니다. 이 중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확인해 봅니다. 1번의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한 배추흰나비의 첫 번째 심액의 특징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와 뒷날개는 중실이 닫혀있다. 자, 중실이 닫혀 있습니다. 1페이지. 자, 다음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 여기 보이는 이게 아전연맥 12번맥입니다. 그리고 11번부터는 경맥이라고 하는데 7, 9, 10, 11. 산제비나비아 보면 7, 8, 9, 10, 11, 12. 자, 여기서 없는 맥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 맥인지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맥이 유별나게 짧습니다. 자, 다른 나비와 달리 흰나비 무리는 팔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맥이 유별나게 짧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뒷날개 기부에 무엇이 있고 무엇은 없다. 자, 보겠습니다. 자, 뒷날개를 보면, 자, 요쪽에 아전연맥과 경맥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경맥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방을 우리는 기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비교했을 때 배추나비는 어떤지 찾아봅니다.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은이가 찾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3번입니다. 예, 있고, 맞아요. 자, 뒷날개 기부에 경맥은 있지만, 자, 기실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방이 안 보이죠? 자,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뒷날개에 무엇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있는 게 한국에 있는 모든 나비 중에서 유일한 물이에요. 이 3개가 있으면 흰나비 물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산제비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 둔맥이라고 하는 이것이 1B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몇 개가 있나요? 1A, 1B, 1C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다면 대추 흰나비가 속한 유일한 무리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8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과제에서 그린 그 흰나비의
심액은 여기 앞에 있는 한국나비 심액 도감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린 겁니다. 그럼 이 저자가 어떻게 이 책을 썼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한 종을 그릴 때 3마리 정도를 확인해서 그 심액을 3마리 정도를 확인했대요. 왜 3마리나 확인했을까? 하나만 확인하면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라 돼 있나요? 변이가 있기 때문에.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3마리가 일치해야 기준으로. 3마리가 일치하는 것만 심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할 때는 나비에는 날개 가루가 많아요. 그 날개 가루를 일일이 다 긁어냈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리고 심액의 형태가 거의 같더라도 날개가 다르면 다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종이 다르더라도 심액이 같으면 같은 무리로 말했대요. 그리고 암컷과 수컷 중에서 수컷을 위주로 그렸는데 수컷과 암컷이 다르다면 암컷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단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추론을 할 때 단어의 뜻을 알면 훨씬 쉽다고 했죠? 자, 지금 워크북에 있는 변이의 뜻이, 여기에 쓰여 있는 변이의 뜻이 무엇일지 1번과 2번에서 골라보세요. 국어사전에 있는 변이의 뜻 중에서 여기에 쓰인 변이는 어떤 뜻일까요? 1번, 2번 중에 골라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쓰여있는 변이의 뜻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입니까?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같은 종에서도 성별이나 나이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인으로는 환경에 갈 수도 있고 내부적인 유전자에 의한 그런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뜻으로 여기에 쓰인 거죠. 그러면 이 도감을 쓰신 분이 왜 이렇게 나비 연구를 했는지 우리 석주명 선생님의 연구와 함께 추론을 통해서 나비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여러 마리를 해서 공통된 걸 찾았고, 석주명 박사도 보세요. 아까 배추나비 하나를 연구하는 데서도 16만 마리를 조사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단순 개체 변이에 불과함을 증명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일본 학자들은 다 다른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근데 석주명 박사님은 16만 마리를 연구함으로 통해서 그게 모두 다 같은 거, 배추나비였다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 마리를 연구해서. 이때 변이의 종류로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길잖아요. 같은 종이라도 남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는 이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연구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워크북 8쪽에 있는 8쪽에 이와 같은 선생님의 단서를 통해서 나비는 대체 어떤 생태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8쪽 하단에 있습니다. 석주명 박사님과 도감을 만드신 분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 나비는 이러이러한 생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정리해 봅니다. 나비는 다른 곤충과 달리 어떠한 생태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요인은 크게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입니다. 자, 도감을 만드신 분이 하나를 그리는데도 3마리를 그리고, 석주명 박사는 배추나비 하나를 연구하는데도 16만 마리를 연구했던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했죠? 자, 나비의 변이는 특히 어디에서? 맞아요. 날개 모양이나 색이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요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환경, 그리고 유전자. 근데 특히 환경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남북이 엄청 길다 보니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나비 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는 그것을 다 다른 나비라고 오인했던 건데 석주명 박사님이 그걸 바로 잡았던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속한 무리에서 배추인나비 생태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배추흰나비는 흰나비 앞가부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흰나비과에 속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워크북에 보면 흰나비과의 특징을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흰색이라 했죠. 그러니까 흰나비과는 흰색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암수 모두 앞다리가 발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곤충은 다리가 몇 개지요? 6개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대부분의 나비는 앞 두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많이 쓰지 않지 대화에 벌써 다리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았는데 앞다리 2개가 있다면 이것은 흰나비과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발에 발톱이 있다면 그거는 보람나비가 아닌 흰나비입니다. 정리하면 흰색 날개이고 앞다리가 있고 발톱이 있다면 어떤 무리이다? 흰나비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여기 추가로 대부분의 애벌레는 십자각과 식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식물이 뭔지 워크북에서는 설명되어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꽃같이 주먹과 이리 사각 내시 십자형으로 되어라. 배추가 수는 겨자와 나무도 하느냐. 꽃잎과 꽃받침이 십자 무늬로 4장이 십자 무늬로 있는 걸 십자가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벌레는 십자가 식물을 먹는다고 했어요. 대부분. 그러면 배추 흰나비는 흰색 날개이고 앞다리가 있고 발톱이 있을 것이고 애벌레가 십자가 식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워크북에 정리해 봅니다. 배추 흰나비는 함수 모두 무엇이 발달? 함수 모두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힌트를 얻으세요. 또 무엇이 있고 애벌레들은 어떤 식물을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배추 흰나비는 날개가 무슨 색? 흰색이고 암수 모두 무슨 다리가? 앞다리. 발다리. 앞 발막이 무엇이? 발톱. 그렇죠. 발톱이 2개로 갈라져 있고 또 어느 단계에서? 애벌레. 네, 그래요. 애벌레 단계에서 십자각과 식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배추 흰나비의 생태를 추론하고 있습니다.